안녕하세요. 하이리빙 오너 이혜숙입니다. 오늘은 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연금이라는 제목으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소비연금이란 얘기 많이 생소하시죠? 그럴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통합 검색란과 블로그에 제 얘기만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인이나 이런 뉴스에는 아직 소비 따로 연금 따로 이러지 소비연금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검색어를 치면 이혜숙의 소비연금 얘기만 나옵니다. 구글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새로운 단어라 제가 만든 제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은 일반 명사가 아니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연금을 받는 그런 일반 명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연금은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서 연금을 만드는 일이죠. 요즘에 고령화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소비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대안이겠구나, 이게 유일한 대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비연금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소비연금 이 얘기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소비연금 얘기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소비연금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 소개를 드린 후에 2020년 우리가 처한 위기와 위기 속의 기회, 그리고 왜 공무원연금 대신에 소비연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소비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감사 2020 감사 365라는 제목으로 365일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20 올해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자생이거든요. 올해 회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0년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저의 변곡점에 대해서, 지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이 변곡점에는 저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하다가 환자로부터 간염을 제가 감염되어가지고 중환자실 간호사 대신에 학교 보건교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를 하다가 또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하이리빙을 만난 거죠. 친구로부터 우연히 하이리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교사 하면서 이제 부의 세계라든지 또 여행을 다녀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했고, 또 하이리빙을 하다 보니까 또 소비연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소비연금을 알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전혀 제가 20대에 생각했던 삶과 60에 지금 삶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몇 번의 변곡점을 통해서 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한 18년 반 했어요. 그리고 보건교사로 있던 중에 친구로부터 이제 제가 하이리빙을 전달받고 소비자로 하다가 우연히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소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제가 그때 교사 16년 차였거든요. 16년 차 교사보다 교사 정도 되는 봉급이 6개월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년 차에 한 500만 원, 1년 반이 되었을 때 억대 연봉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제가 억대 연봉을 받고 나서 2년 반
부업을 하고 하이리빙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43살에 2003년도에 제가 전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7년째 하이리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 전문가가 이걸로 이제 계속 계몽을 하려고 합니다. 억대 연봉이 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만 원 봉급쟁이가 1000만 원을 받으면서 뭐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 6월 10일부터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5,000일이 넘었습니다. 그 쓴 일기장을 모아서 2권의 책을 마련했죠. 2009년도에 1g의 고통과 1톤의 행복,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4,300원의 자신감이라는 책을 냈고, 2009년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00개가 넘는 이제 블로그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 60이 되면서 지난 삶을 지금 돌이켜 보면서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130번째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너무나 막 바삐 달려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런 생각나는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키워드, 가족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배움이라든지 만남, 사람, 기회, 뭐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이 감사 일기 기록에도 기하급수가 이게 붙더라고요. 하루에 몇 개씩 막 이 감사한 일기들이 막 생각이 나오는, 감사 얘기가.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블로그에 지금 저장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60에 감사 얘기를 쓴다는 게 너무너무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이 하이리빙을 통해서 이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이게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130번째 무슨 얘기를 썼느냐, 오늘 소비연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썼던 감사, 60이 되던 해에 최고 감사한 게 뭐였냐면 일자리가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올해 퇴직을 하는데 저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일기가 일이 있음에 감사, 이걸 평생 일이 있음에 감사, 이렇게 썼거든요. 예. 지난 60년이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타이밍과 이 방향이 너무 맞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 만일에 이런 삶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감사의 삶이 된다. 결국 생각이거든요. 온라인의 사고, 사이버의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 앞선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이런 사고를 하면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60에도 잘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 기억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소비. 이 잘하는 소비를 통해서 돈이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게 일이 되고, 이게 평생 직업이 되고, 이게 연금이 되고. 근데 정년도 없고 출퇴근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예. 그러면서 평생 친구가 있고 일을 하니까 건강하죠. 그리고 성장을 하고 60에 유튜브를 한다. 흔치 않거든요. 그것을 나의 얘기를 가지고, 예. 그리고 매년 서너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다. 럭셔리한 여행. 이런 삶 정말 꿈 같은 삶인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 현재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작년 1년은 연금 50만 원 만드는 해로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50만 원 정도 연금을 마련해 주게 하고 싶다.
2019년은 그랬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서 한 9월까지 하다가 쓰다 말았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가장 어려운 현재가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의 고령화, 코로나가 함께 겹친 취업, 창업, 연금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합쳐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1960년생, 60년에 지난 삶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사는 삶. 베이비 부모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한 714만 명 정도. 이게 우리 인구의 14.6%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죠. 예. 100세 시대에 60세,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1960년생들이 79만 명입니다. 올해 다 퇴직을 해요. 저희가 태어나던 해에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 최빈국에 태어나서 지금은 3만 달러 시대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날 때 농경시대, 산업화를 지나서 정부화를 지나서 이제는 4차 산업, 연결 공유 AI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이 호롱불 시대에서 이 스마트폰, 5G, 리아카 지게의 시대에서 다 자가용 갖고 있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우리 태어날 때 51세였어요. 지금 100세. 어마어마한 변화죠.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독거노인. 대부분 독거노인. 1인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없던 무이촌 시대에서 이제는 홈케어 시대. 우리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의 삶을 제가 살았더라고요. 67달러에서 3만 달러. 얼마나 급격한 변화입니까? 그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근데 노후는 어떻게 되느냐. 자살률 세계 1위, 빈곤율 세계 1위. OECD 평균 자살이 10만 명당 12명인데 우리 한국은 29명. 어마어마하죠. 몇 배. 그죠? 그리고 빈곤율은 영국이나 이 스페인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0명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2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제가 이거를 58세 막 지난 때 이걸 그래프를 보고 2018년 10월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변곡점. 야, 소비연금을 전달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중요한 건 58세가 넘어서야 이 연금이 보이고 노인이 보이고 이 자살하는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연금이 보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거든요. 우리가 그 사회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3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7년 만에 와버리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거죠. 그리고 65세 인구보다도 유소년 인구가 더 적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1위, 저출산 속도도 세계 1위. 정말 무서운, 심각한 일이죠. 가임 여성이 애를 낳을 때 1명을 안 돼. 0.97명.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는 거죠.